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 작업의 하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음 공부의 마스터키 이런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 공부의 마스터키 뭘까요? 사실 이것만 해주면은 따로 어떤 많은 공부를 해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게 뭔지 이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 무의식 정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무의식 정화, 내면와의 치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사랑 작업 다 같은 겁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론 수업도 있고 뭐 실천반 수업도 있고 해가지고 이론 수업에 보면은 이 마음의 생김새에 대해서 마음은 이렇게 생겼고 우리 마음은 어떤 것에 유별나게 이렇게 저항을 하고 어떤 부분을 유독 무의식에 숨겨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지만 사실은 이런 이 설명들은 언제나 부수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외에 아주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이 중요한 첫 단추를 잘 끼운 사람에게만 이런 이론들이 소용이 있는 것이지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사람에게는 이런 이론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있으니만 못한 것, 있어서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되고 말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쪽에 주의를 기울여서 많이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무의식 정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약간 겁을 먹는 부분도 있고 너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막 찾아보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여러 수행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감히 나는 못하겠다. 이 무의식이라는 건 내가 접근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너무 먼 것이구나. 뭔가 나로서는 다가가기 힘든 것이구나. 이런 오해를 하고 아주 많은 공부와 아주 많은 노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어려울 리가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걸 만들어 놓고 하라고 했을 리가 없잖아요. 내 마음이거든요. 무의식이라는 것도 내 거예요. 내 건데 거기에 접근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막 어떤 대단한 수행을 통해서만 갈 수 있고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무의식 정화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마스터 키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무의식 정화의 마스터 키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음. 마음 공부의 마스터 키는 나 자신을, 내 마음을 토닥여 주는 겁니다. 토닥토닥, 토닥토닥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의 시작과 끝은 자기 위로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것. 제가 사실은 자기 위로에 대한 영상도 있는데 자기 위로라는 제목을 붙이니까 영상의 조회수와 인기가 정말 낮더라고요.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 세상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일에 세상은 거의 관심이 없어요. 제가 떠올려 봐도 과거에 제가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한 2004년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랑 작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10여 년을 한 번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토닥여주고 받아들여주는 것에 관심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것.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능력으로 생각하지만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자기의 마음을 토닥여주는 사람 제가 살면서 정말 잘 못 봤어요. 저 자신도 그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드물다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 하고 살았어요. 그걸 안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과거의 저를 떠올리면은 와, 정말 살아낸 게 용하다. 정말 살아낸 게
대견하다 싶을 정도로 내 마음을 정말 너무너무 방치하면서 입막음하면서 무시하면서 살아왔다는 거를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제가 위로해 주고 토닥여 주는 게 이 사랑 작업의 시작이었고, 지금 역시도 제가 하는 거의 유일한 작업이 내 마음 토닥여 주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마음, 아픈 마음을 그냥 올라오도록 놔두고 그냥 그것과 함께 같이 있어 주는 거였고요. 그것의 형태는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냥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제 마음을 바라봐 줄 때 엄마처럼, 엄마가 아기 보듯이 항상 그렇게 봐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음. 이 실천반 수업하다 보면은 '마음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여기까지 봤는데 그 이상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더 못 들어가겠어요.' 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요. 어떤 마음 잘 봐지다가 때로 너무너무 내가 방치했던 그런 마음이 떠올랐을 때는 싹 갑자기 무감각해지고 안 보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이렇게 거울 놓고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뭔가 잘 안 보일 때는 거울을 보면서 내 눈을 마주어 보고 할 때가 많은데, 그럼 그냥 이렇게 해 줍니다.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토닥토닥을 해 줘요. 음. 그러면 이 토닥임이 몸으로 전해져요. 그리고 이 토닥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음. 토닥임이 하는 말을 굳이 언어로 번역하자면 어 그냥 "그랬구나."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렇구나." 음. 어떤 감정에 대해서도. 지금 무감각하면은 '아 너 많이 지금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답답함이 들면 '답답하지. 답답하겠네.' 음. 근데 안 느껴지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 준다는 건 뭐냐면 그냥 항상 그거예요. 마음을 인정한다는 거, 수용해 준다는 거, 허용해 준다는 거는 전부 이겁니다. 내가 지금 이 느낌을 느끼고 있는 거는 너무나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럴 만하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해한다를 넘어서는 수용이죠. 내가 당장은 네가 어떤 마음인지 이해는 못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이해받을 만한 거고, 그것에는 언제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 언제나 네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너무너무 정당한 거야. 내가 지금 당장 그 이유를 모르는 것뿐이지 너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런 걸 느끼는 거야. 어떤 마음이 올라와도 이걸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참 못 받고 살았죠. 받아본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부터 내가 어떤 마음을 느끼면 이런 마음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사실. 뭔가 너무 누군가가 너무 미워서 한 대 치고 싶다든지 이런 마음 올라왔을 때 당황스럽죠. '내가 이런 사람인가?' 뭐 당황스러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 때 '나 너무너무 쟤가 미워.' 이런 마음 들었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옆에서 "너가 지금 이러는 거 다 이유가 있지. 네가 괜히 그러겠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너가 이럴 때는 이유가 있지. 너가 이런 감정 느낄 때는 다 타당한 이유가 있지, 네 안에는. 그게 뭘까? 아유 지금 이 마음이 얼마나 이러이러하게 느껴지니? 여기 느껴지는 대로. 이 마음 때문에 너 너무 당황스럽구나. 그치. 얼마나 스러워. 얼마나 네가 지금 마음이 혼란스러워. 이렇게 다독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 주면은 그 마음이 흘러가고 그 아래에 진짜 내 마음이 또 올라오고 하면서 다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은 이렇게 흘러갈 때 우리는 살아있다고 느끼고, 이것을 우리가 행복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뭐 카타르시스라고도 하죠. 마음이 흘러갈 때 그 마음이 뭐든지 간에 마음은 흘러가면은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고, 그 흘러가면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근데 이거를 안 해준 거예요. 뭘 안 해 줬나요? 이해, 수용, 받아들여 주지를 않았어요. 인정을 안 해 줬어요, 마음을. 그게 전부입니다. 마음을 이해해 주고 인정해 주고 그 정당성을 알아봐 주고 다 이유가 있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는 마음에 대해서 항상 이 두 개를 해 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예전에 예능 프로에도 있었는데 "그랬구나. 당연하지.
이게 '그랬구나. 아 네가 그랬구나.' 하고 알아봐 주는 거죠. 이해해 주는 거죠. 당연하지는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거죠, 마음을. 수용해 주고 허용해 주는 거죠.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하면은 그냥 알아봐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 토닥여 주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마음 공부 마스터 키는 여러분 이렇게 토닥여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알아봐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달라지는데요. 내 시각이 먼저 바뀌고 내 마음이 싹 바뀌어요. 마음의 판이 바뀌어요. 이렇게 이해를 늘 받으면 내 마음의 세상은 여기가 편안해지고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걸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건데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는 세상이 바뀌는 건지 그냥 이론으로만 얘기하면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가족 얘기이기 때문에 쪼끔 조심스럽긴 한데요. 음. 저희 아빠가 최근에 조금 몸이 안 좋으신데 음 기억을 자꾸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기억을 통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여기가 어디지?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지? 뭘 하려고 했었지?' 그러니까 기억이 통으로 다 사라지는 거죠. 이런 증상이 전부터 아주 가끔씩 있어서 병원에 다니고 계셨는데 쪼끔 마음에 아픈 마음, 뭔가 배신당한 그런 사건들도 있어서 그런 걸 계속 마음이 볶이다 보니까 어 계속 그게 깊어지면서 이런 증상까지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병원을 다니고 계셨지만 계속 상태가 악화되는 것 같아서 계속 이제 저와 전 동생은 아빠한테 다른 병원에 갔으면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쪼끔 "나는 그냥 여길 다니고 싶다. 그냥 여기 병원에 다니겠다." 하셔 가지고 저희가 뭘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억이 통으로 확 날아가니까 같이 있던 엄마가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가지고 정말 큰일 나잖아요. 만약에 혼자 있었는데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휘청거리고 하면은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엄마가 덜덜 떨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제 첫 반응은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병원 옮기라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때는 다 괜찮다고 하고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그러다가 막상 이렇게 일이 커지니까 막 떨면서 전화하는 엄마의 목소리 들으니까 막 화부터 나는 거예요. 응. 화부터 나고 당장 이제 큰 병원에 막 예약을 잡으려고 했는데 큰 병원들은 다 뭐 1 달, 2달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죠. 뭔가 큰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마음을 먹기면서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치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사인 분이 얘기하시기를 "이게 사실은 치매인데 병원에서 너무 놀랄까 봐 얘기를 안 해준 것 같다. 약을 보니까 이게 치매약이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몰랐는데 우리는. 이거 치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단지 좀 우울해서 이러신 건가 보다 했는데 그래서 너무 인제 마음이 마음이 너무 충격을 받았죠.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혼자 거동도 불편해지고 점점 이제 다른 사람이 없이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고 기억도 잃어버리시고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최악의 상황까지도 이제 상상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상황에서 너무 마음은 걱정이 되는데 아빠가 얼마 후에 있는 1박 2일 여행을 반드시 꼭 가셔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비상인데 이 아빠 문제를 어떻게 이거를 초기에 빨리 어떻게 알아내서 빨리 어떻게 손을 쓰지 않으면 더 심해질 것 같고 지금 뭔가 가속되고 있는 느낌인데 이 와중에 혼자서 그 여러 사람이 오는 그 여행을 가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언제 엄마한테 "엄마 이거 말려. 안 돼. 아빠 절대 가면 안 돼. 갔다가 또 이런 기억이 사라진 일이 생기면은 무슨 사고가 날지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고집 되게 세시거든요. 절대 누가 하는 말 한 번 하겠다고 하면 들으시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아빠 절대 말 안 듣는데 그거 어떻게 말리니? 이렇게 가고 싶다고 하는데 가야지 어떡해. 갔다가 사고 나더라도 아빠 운명이지. 가다가 뭐 어 사고 나서 죽는다고 해도 어떡하니?" 이렇게 가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제 마음이 어때요? 지금 자식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아빠 맨날 이렇게 이기적이지. 자기 생각밖에 안 하지?" 그렇게 화가 났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엄마가 "야 그럼 죽으면 그것도 다 운명이야." 이렇게 하시길래 제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죽을까 봐 그러는 거 아니야. 밥만 살아 있으면 어떡할 건데." 막 이렇게 말이 못되게 나왔어요. 말이 못되게 나가고 "지금 내가 뭐 엄마 아빠 생각해서 이러는 것 같아? 내 걱정하는 거야. 나한테 피해 올까 봐 이러는 거야."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또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야 너한테 피해 올 것 같아서 그러는 거면은
걱정할 거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야, 야, 우리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넌 네 걱정하고 살아. 피해 안 줄 테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진짜 너무해. 너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빠 생각해서 아빠 걱정돼서 아빠 가면 안 돼. 거기 가는 거 너무 위험해 하면은 그래, 좀 나도 걱정된다. 아빠 안 가게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 걱정되는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죽으면 죽는 거지. 아니, 그러면은 제가 뭐예요? 그래? 아빠 걱정은 안 되더라도, 그래, 아빠는 죽으면 죽는 거다 치더라도, 우리 걱정해서 나도 피해를 입을까 봐. 자식 생각해서라도 그럼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한 건데, 야, 너 피해 볼 것 같으면 그러면은 도와줄 것도 없어. 이렇게 내 마음을 이해를 안 해줘. 진짜 이해를 너무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서로 상처를 내고 전화를 끊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응. 그래 차라리 없어져. 이렇게 이기적으로 주변에 다 피해주고 이럴 거면은 그래 차라리 아빠 어떻게 되든 나도 상관 안 할 거야. 아빠 없어지면은 그게 낫지 뭐. 이렇게 우리한테 괴로움만 줄 거면은 차라리 그렇게 맘대로 살고 뭐 어떻게 되든 나 신경 안 쓸 거야. 막 이렇게 마음이 올라오는데 막 화가 나죠. 그럴 때 이제 내 마음 뭔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혼자 앉아가지고 내 마음 먼저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아빠 너무 미워요. 진짜 어떻게 되든 뭐 차라리 죽을 거면 죽어라. 이런 마음도 올라와요. 그런 마음에 막 봐주는 거예요. 너무 믿고 잘못되든 말든 나도 이제 신경 안 쓸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어떤가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죠. 너무너무 불편해요. 너무너무 괴롭고 아파요. 그럴 때 내가 나를 마음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다는 거는 네가 이유가 있어서 이런다는 걸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진짜 너무 화나네. 너 지금 너무 화나는구나. 이렇게 받아주면은 마음이 화가 확 올라오면서 풀려가요. 화가 나가요. 몸에서 느껴지면서 나가요. 그러면서 얘도 하고 싶은 말을 해요. 내가 얼마나 걱정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그 놀러 가는 게 그렇게 좋아? 나는 지금 아빠 잘못될까 봐 그게 그렇게 걱정되는데 아빠는 그냥 놀러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마음이 올라와죠. 그러면은 처음엔 사실 내가 아빠를 걱정한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가 싫어요. 어떻게 되든 말든 나한테 이제 말도 하지 마. 아프다는 말도 하지 마. 뭐 이런 마음이죠. 다신 신경 안 쓸 거야. 이런 마음인데 그 마음의 아픔을 알아주다 보면은 흘러가고 바뀌죠. 그러면서 아빠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마음도 몰라주고 얼마나 내가 지금 걱정되는데 아빠 사라질까 봐 너무 무서운데 하면은 무서움이 또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빠 잘못될까 봐 사라질까 봐 너무 무섭다. 무섭다는 마음을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무섭니? 얼마나 무섭니? 아빠 잘못될까 봐. 잘못돼서 네 얼굴조차 못 알아볼까 봐 얼마나 무서워. 그렇게 내 마음 알아주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서 어린아이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사춘기 전까지는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어요.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사춘기 이후에는 완전히 반전됐지만 내가 믿었던 지금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아빠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강한 사람도 아니고 날 지켜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그 어릴 때 저에게 있어서는 아빠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고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고 제일 강한 사람이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고 더 멋있는 남자 그런 아빠였거든요. 최고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는 정말 걔를 잊고 살았거든요. 근데 걔가 훅 튀어나와 가지고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빠가 나한텐 최고야 하는 애가 훅 올라왔어요. 잊고 있었던 애가. 그러면서 걔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만히 걔를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은 나는 아빠가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나는 아빠의 존재만으로도 너무 좋아. 아빠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충분해 하는
느낌이 훅 올라온 거예요. 아빠 너무 밉고 차라리 이러려면 없어졌으면 좋겠고 저렇게 이기적이고 못난 모습으로 살아있을 거면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다른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 설명할 순 없지만 사실은 아빠를 보면서 늘 느껴왔던 어떤 자기 자신의 열등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항상 자기의 잘난 부분을 자랑하고 어필하는 7 살짜리 남자애 같은 모습이 항상 저희 아빠한테 있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얼마나 일 처리 잘하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니? 내가 얼마나 이런 거에 꼼꼼한 사람인지 아니?" 뭐 이런 식의 말을 계속하면 어때요? 아니 이거 어린애도 아니고 너무너무 이런 자랑 들어주기 싫고 오히려 더 못난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아픈데 제가 그게 왜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 딱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은 "우리 아빠 최곤데." 하는 애가 올라와 가지고 얘는 아직도 정말 아빠를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자랑할 때 사실은 저는 그 아빠를 거부했다기보다는 얘를 자꾸 입막음하면서 얘를 누르고 있었더라고요. 여전히 우리 아빠를 최고로 생각하고 이 아빠를 너무너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하는 걔가 여기 살아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죠. 그래서 걔의 말을 들어줬죠. '아 내가 대체 몇 살 때부터 사춘기 이후로 너를 미워하면서 살았구나. 아빠를 최고로 여기는 너를 이 세상의 기준에서 너는 틀렸다고 하면서 너를 미워하면서 아빠를 미워하면서 내가 살았구나.' 하면서 걔 마음을 딱 받아줬는데 그러고 나니까 아빠가 지금 우리 곁에서 이렇게 어떤 모습이든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직전까지 저는 아빠가 나를 잊고 혼자 거동이 불편해지고 혹시 막 정말 애기처럼 돼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봐준 후에는 '어떤 모습이면 어때? 그냥 그때 그 순간마다 내가 느껴지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빠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할 거야. 나는 그 상황 전부를 받아들일 거고 아빠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그런 마음이 내 솔직한 마음이 올라와 버린 거예요. 전부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 걱정되는 마음도 사랑이고 그리고 지금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좋다. 사실 저는 지금 이 마음의 작업의 결과를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결국 이 마음 보면 이런 마음 나오고 이런 마음 보면 이런 마음 나오고 알고 있지만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직접 봐야만 하는 거죠. 그 이해의 과정, 수용하고 인정해 주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완전히 180 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났는데 그 안 잡히던 그 병원 막 1 달, 2달 뒤에 봤어야 되는데 정말 그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3일 만에 그 검사를 큰 병원에 가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되게 거기에 있어 전문가인 분께. 그래서 인제 그 병원에 가게 됐는데 그 병원 가는 길이 우리 가족, 저 동생, 저 엄마, 아빠 이렇게 모였는데 너무 소풍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 제가 바라는 거 그게 전부였다는 걸 제 마음에서 알았기 때문에 '아 아빠랑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 가지고 처음에 병원 가면은 서류도 막 내야 되고 뭐 CD 영상 뭐 이렇게 복사하고 이런 게 있는데 막 그게 고장 나서 안 되고 막 시간이 오래 지체되고 하니까 저랑 동생이랑 막 발 빠르게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간신히 그거를 시간에 맞춰서 하고 근데 그러는 모든 과정이 우리가 우리 아빠를 위해서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막 이렇게 발로 뛰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게 다 사랑이라는 그런 느낌이 너무너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제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았는데 어 "아직은 이런 증상으로는 치매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치매 진단을 딱 빼셨어요. 그래서 원래 먹던 약이 막 한 4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약이었는데 치매 진단을 빼니까 한 5 배로 비싼 돈을 내야 이 약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다 그 돈 약국 가서 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그게 우리가 걱정했던 일이 아니라는 게 너무 기뻤고, 사실은 아직도 인제 검사해야 될 일이 남아 있지만 무슨 병인지 아직도 모르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그 병원에 가기 전에 제 마음 자체가 '어떤 병이든 무엇이든 상관없다. 함께 주어진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만으로 너무 충분해. 지금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충분해.' 이렇게 그냥 마음 자체가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고, 거기 있는 시간 동안 원래는 저는 병원에 가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고 거기서 사람들 보는 것도 너무 괴롭고 했는데, 그냥 아프고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 바글바글한데 다 이제 부모님 모시고 휠체어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가족이 아파서 걱정 어린 얼굴과 지친 기색들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줄 서 있고 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다 '저 사람들 모두 사랑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게 다 느껴져서 병원에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느껴본 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됐고, 이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마음을 한번 보고 내 마음의 솔직한 부분을 보고 나면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솔직한 내 마음 보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하는 그런 용기가 생기고 그냥 마음이 따뜻하게 채워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렇게 미리 마음을 보지 않았다면은 병원에 가는 그 모든 일정 안에서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굉장히 고단하기도 하고 이 삶에 대한 회의감 이런 걸 느끼면서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음 완전히 달랐어요. 마음을 보기 전과 후는 이렇게 다릅니다. 다르다는 이 다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복잡한 어떤 이론, 마음을 다루는 어떤 기계적인 어떤 노하우 이런 것이 아니라 딱 그거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토닥여 주면서 내 마음을 인정해 주는 거. 이 정당성. "네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다 이유가 있어."라고 받아들여 주면서, 그렇게 아빠가 "차라리 없어져."라는 그런 미움조차도 "네가 이유가 있어서 이러지." 하면서 토닥여 주는 거. "너가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아픈지를 내가 알아봐 준다."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만 해 주면 사실은 마음은 다 올라오게 되어 있고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는 사랑의 마음, 그런 따뜻한 것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살아요. '난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난 되게 못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에 대해서도 냉정해 있고 타인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데요. 그건 다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한 번도 받아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차갑게 살아가는 것이지, 사실은 이 마음속에 깊은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딱 볼 수만 있다면 이 마음과 화해하게 돼요. 나 자신과 화해하게 되고 그렇게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사는 인생은 현실의 어떤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게 됩니다. 정말 상관이 없게 되니까요. 어떤 현실이 오든 나는 너무너무 큰 사랑 안에 있게 돼요. 음 그래서 여러분, 무의식 정화라는 거, 무의식이란 걸 어떻게 보지? 어떻게 이 안으로 들어가지? 어떤 특수한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가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이 마스터 키는 토닥임입니다. 토닥임. 음. 이렇게 토닥여 주면서 "너에게는 다 이유가 있잖아. 네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 너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 지금 네 마음 이렇구나." 이렇게 그냥
잘 안 되시면 말하는 게 어려우시면 그냥 이렇게 해줘 보세요. 그러면 토닥임 속에서 저절로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다. 마음 공부의 마스터키. 항상 동화나 어떤 어린이 영화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커다란 키나 뭐 큰 비밀은 막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어떤 것이죠. 저는 이 마음 공부에도 똑같은 것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작은 위로, 나를 토닥여 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무의식 안으로 들어가는 어, 키예요. 마스터 키예요. 여러분 이 이상의 자세한 내용들 마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론반 강의를 들어보시고요. 제 블로그에 가시면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써온 글들이 있어요. 글 속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도 많이 있으니까 블로그의 글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